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정말 맞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. 한 경찰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보다 소중한 동료 경찰관이었습니다. 이 팀장, 이것도 수사가 시작된 게 설마 하는 소문에서 시작이 된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동료 여자 경찰과의 이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경찰이 있다, 이런 풍문이 떠돌았는데요. 이 감찰에 나선 전북경찰청이 이 영상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요, 이 차량, 노트북, 휴대전화 이렇게 압수수색 등 이 최근 광재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. 이 해당 경찰은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를 첫 조사 때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네. 현재는 일단 직위 해제된 상태고요.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이 피의 사실 공표가 조금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근데 이 해당 경찰관이 선배 경찰관들에게서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걸 좋은 걸 배웠어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못된 것만 배웠나 봅니다.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현재 있다고요? 예, 이게 이제 본인이 촬영을 했는데 네. 이제 그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게 그렇잖아요.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하는 경우, 그런 또 혹은 상대가 모르게 촬영하는 경우 이렇거든요. 네. 그 촬영하는 것 자체도 이제 동의를 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몰래 촬영한 것 같고요. 네.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그걸 유포한 거냐 이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유포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 신임 이거 순경의 그 네. 휴대폰을 이제 압수하고자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이미 휴대전화기를 교체했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 기존에 교체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 출처를 좀 대라. 그거 디지털 포렌식 하면 되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그 행위는 증거인멸의 어떤 목적으로 거짓말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유포했다는 사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지금 그 해당 영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근데 해당 영상이 네. 확보돼야만 사실은 이거를 뭐 몰래 찍었는지 아니면 동의하에 찍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여성과 그러니까 영상에 등장하는 해당 여성과 이게 합의하에 있는 성관계인지도 사실은 불명한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밝히기로는 여성이 이제 술이 많이 마셨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린다고 해요. 그래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성폭력 특례법 외에도 이게 만약에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강간죄 내지는 강제 추행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따져봐야 되고 물론 관계자의 진술도 있겠지만 가장 객관적인 건 아무래도 영상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영상을 못 찾게 되면 아주 만약에요. 이 경찰관이 나는 합의하에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? 사실은 이제 합의하에 했다라고 본인이 범죄 행위를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겠지만 그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엇갈린다라고 한다면 입증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입증이 실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본 사람들이 이것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지는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을 하기에 이건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은 뭐 대질 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. 그렇군요. 앞서 김복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더 심각한 건 찍은 것뿐만이 아니라 유포를 했다는 건데 그 유포 대상이 보니까 보여준 사람들이 동료 또 경찰관들이에요. 맞습니다. 같이 아마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 3명이 그 영상을 본 모양이에요. 근데 이거 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. 아, 그래요? 어떤 경우라도 동영상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지 뭐 술 취해가지고 잠자는 사람을 간음했다 그러면 준강간이 될 수 있어요. 죄명도 바뀔 수 있고요. 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건지 여부도 동영상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촬영부터 그다음에 유포, 촬영본이 나와야지 유포 관계도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4대, 그다음에 컴퓨터 3대, 노트북 1대 이거 전부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 흔적을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걸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을 찍은 사람은 처벌받지만 그냥 단순히 본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그럼 반대로 여쭤보면
그럼 단순히 그 찍은 사람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기만 했다면 이건 유포 혐의로 처벌이 또 안 되는 거예요? 그런데 일단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전시라는 것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유포하거나 뭐 전시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렇게 법명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 전시라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네. 전시라는 게 내가 어디에 공공장소에 뭐 이렇게 걸어놓고 보여준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,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거 역시도 이제 전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피해 여경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 동료 경찰관에게 그런 피해를 당하고 또 저 경찰관이 내 영상 본 거 아니야? 이런 공포심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이제 경찰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실 그 해당되는 가해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뭐 연인 관계도 아니고 만지 상태에서 그랬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중강간 혐의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요. 뭐 저희 동의라든가 합의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번에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게 유포가 된다면은 사실은 이 뭐 여성 경찰관이건 간에 그 직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해당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심적인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아주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. 물론 이제 전북 경찰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서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하다. 그리고 이 그 여성에 대해서는 2차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 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좀 주목되는 것이 이 전북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그 자주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. 네.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어떤 연락을 해가지고 마음에 든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휴게실에 자고 있는 그 직원에 대해 가지고 부한데요. 그 사람을 추행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그런 것도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란 말이죠. 그래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적어도 그 해당되는 경찰청에 있어서의 그 근무 기간이라든가 공직 기간 차원에서는 이건 좀 심각하다. 그래서 정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좀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. 네. 실제 정말 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여성 청소년과 네. 생활질서과 이런 성범죄 피해자를 일선에서 만나고 보호하는 과지 않습니까? 이런 부서의 경찰이 되려 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이 사례가 최근 2년만 이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. 이 사례를 좀 보시면요,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. 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은 지난해 이제 술을 마시고 잠든 동료를 성폭행해서 파면이 됐고요. 또 다른 경찰은 동료에게 뭐 책 감별사네 뭐 이런 수치스러운 말로 성희롱을 해서 정직이 됐습니다. 또 몸이 안 좋은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이 남편과 관계를 하나니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성희롱을 해서 해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글쎄요. 성범죄를 너무 접하다 보니까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죄의식이 오히려 사라지는 걸까요, 교수님?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개인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경찰이 되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지금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조직에까지 네.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성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나름대로의 확고한 철학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직에서 끊임없이 그 조직원들에 대해서 교양을 하고 어떤 뭔가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일벌백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뭐 학생들 그 강의도 하고 했지만요. 네. 이거는 어느 정도 우려하던 사안이에요. 그렇습니까? 원래 이 네. 경찰에 여성 경찰이라고 네. 통일합니다. 요즘엔 여경 안 합니다. 네. 여성 경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금 국가에서는 뭐 20%나 30% 정도까지 여성 경찰을 뽑고자 하거든요. 네.
그래서 자꾸 증가 추세에 늘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분명히 이 남성 경찰과 여성 경찰 간의 이런 성범죄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교육을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아마 수도 없이 조언도 들어가고 했었던 거거든요. 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빨리 이 경찰청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이 전 직원 교육을 네.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없어. 국민들이 성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경찰관한테 성범죄 신고하겠어요? 어떻게 믿겠어요. 네.